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십신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오행상 비급 식상 설명 끝나고 채성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십신 말 그대로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재성 설명 들어가기 전에 검색창 킹삭을 치시면은 양말의 거의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 킹삭을 치시면 양말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필요할 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칼라는 섞어서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성 세 번째 채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란 채성은 편제 정제로 나누는데, 먼저 정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면과 그리고 설명이 이어지죠. 그럼 정제란 개요. 단어의 뜻, 발을 정, 채물채, 정당하고 올바른 채물. 정제란 정당하고 올바른 채물. 오행의 관계,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 천간에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세 번째, 본원이라고도 하고 사주 명주라고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오늘 태어나신 분은,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하늘의 기운, 그날 태어난 하늘의 기운. 오행의 관계,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 생극으로 노는다고 그랬는데, 극, 억압한다, 제재한다, 억제한다. 극, 생하고 극하고 정반대죠. 파생된 음이 안정적으로 채물 활동을 하는 것을 정제라고 한다. 정제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 지금 기준이 천간은 10개라고 그랬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기준이 천간입니다. 기준, 갑을, 병정, 무기. 그리고 기준 밑에 다시 천간 지지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정제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 기준이 천간 갑일 경우, 천간은 기, 그리고 지지는 기준이 갑목일 경우 천간의 기토, 그리고 지지에는 축토와 미토가 되겠습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음양이 다른 거.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천간 지지가, 다른 거는 다 하나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에 한해서만 2개가 더 있습니다.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사계절이죠. 그래서 토가 2개가 더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을목일 경우, 을목은 음목이죠. 그래서 천간은 무토와 진토,
술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양토, 진토, 술토 역시 양토. 기준 을목은 을목은 음목. 그래서 토는 정제가 일간이 극해지는 것이 제이기 때문에요. 그래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토, 진토, 술토가 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화가 기준일시에는 신금과 유금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병화는 양화, 신금과 유금은 음금이기 때문에 화극금 일간이 극하는 것이 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정화가 기준일시에 정화는 음화입니다.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신금, 천간 경금은 양금, 지지의 신금 역시 양금. 그래서 기준과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간이 극하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화가 기준일시에는 경금과 신금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토 역시 양토고 개수와 차수는 음수, 천간의 개수는 음수, 지지의 차수 역시 음수입니다. 그래서 토가 극하는 것은 수입니다. 그래서 토극수. 그래서 무토의 정제는 개수와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기토인데 기토의 정제는 임수와 해수가 되겠습니다. 기토는 음토, 임수는 임수와 해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토가 극하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기준이 극하는 토가 극하는 것은 수, 토극수. 그래서 기토는 음토, 임수와 해수는 양수. 그래서 기토가 기준일시에는 임수와 해수가 기준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과 경금 기준이 경금일시에는 천간 을목과 지지 묘목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금극목. 그래서 경금은 양금. 그리고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묘목은 음목. 그래서 금극목해서 정제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신금일 때, 천간의 기준이 신금일 때 천간과 지지의 정제는 간목과 인목이 되겠습니다. 신금은 음금, 그리고 천간의 간목은 양목, 지지의 인목 역시 양목. 그래서 금이 극하는 것은 일간의 기준이 극하는 것은 정제이기 때문에 목이기 때문에 금극목. 그래서 간목과 인목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와 개수. 임수는 양수, 그리고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오화는 음화입니다. 그래서 수가 극하는 것은 수극화, 화이기 때문에 임수, 양수, 그리고 정화, 음화, 그리고 오화 역시 음화입니다. 그래서 수극화로 해서 정화와 오화가 임수가 기준일 때는 정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 천간의 마지막 개수가 10번째죠. 그래서 개수가 기준일 시에는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사화가 정제가 되겠습니다. 개수는 음수, 그리고 병화와 사화는 양화. 그래서 수국화로 정제가 되겠습니다. 정제의 의미 첫째, 안정적 재물. 정제는 내 몸에 지닌 재물, 안정적인 수익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이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 가로 열고 대기업,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부채가 없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 자기 자본만으로 하는 사업, 현금, 기금속이 모두 정제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내 손에 들어온 변하지 않는
확보된 재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주에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있는 것을 잘 지키자는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3시간을 자기에요. 조금 졸리기도 하고 정신이 좀 몽롱하네요. 그래서 자꾸 좀 설명이 좀 빗나가기도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야 되거든요. 제 아주 곤히 자야 되는 시간인데 졸음을 쫓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의 의미, 둘째, 꾸준함, 노력, 성실. 정제는 근면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차분히 해내는 성향, 자신의 정한 틀에 맞게 매사 노력하는 자세가 정제의 표본입니다. 정제의 표본입니다. 편제가 역동적이라면 정제는 고정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책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을 완수하는 자세가 정제가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신용을 지키고 공과 사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정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정제가 강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정제와 편제 모두 총명함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편제가 번뜩이는 총명함이라면 정제는 노력을 통한 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쫓아안고 하루하루 과제를 완수해 나가는 우직한 총명함이 정제의 속성입니다. 정제의 의미 셋째, 현실 감각. 정제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중시하고 무리한 대출보다는 적금을 선호합니다. 부풀려진 말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정제는 신뢰합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얼른 봐도 좀 쉽기 때문에 그냥 좀 쉽게 설명을 안 드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뛰어난 현실 감각으로 표출됩니다. 사주에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채성, 지금 편제와 정제인데 정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경제 감각이 뛰어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과정들을 통해 목표에 접근하려 합니다. 좀 부황방하지 않고 정석대로 나간다는 얘기겠죠. 감정보다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고 명예를 중요시하지만 성실하게 단계를 쌓아서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권모술수나 재주를 부리기보다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인정받아 권력을 쟁취하려 합니다. 때문에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허황된 말을 떠벌리는 사람, 과장된 꿈에 들떠있는 사람, 말만 앞서고 실천이 더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경멸합니다. 무시한다는 얘기겠죠. 정제의 의미 넷째, 주고 욕먹는다. 왜 주고 욕을 먹을까요? 지금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주고 욕을 먹는다.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나눔에 인색한 편입니다. 나눔의 인생. 그러면서도 돈을 써야 할 때는 쓰지만 생색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용도에 맞게 써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푸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짜투리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명하고 합리적인 관계 맺기로 보이지만 인간 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한마디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제의 의미 다섯째, 꼿꼿한 인간관계. 인색하고 검소한 정제의 성향은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나 낯선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내어준 사람과는 친밀하게 지내지만 한 번 사이가 틀어지면 두 번 다시 만나러 하지 않습니다. 꼿꼿한 선비 같은 기계가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가 강한 사람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는 둘이 되어야 한다. 성실하게 규칙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남들에게 적용하여 깐깐하게 굴면 보수적이고 쪼잔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정제가 강한 사람이라면 특히 나에겐 엄격하게 남에겐 너그럽게라는 말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개성 혼잡, 계속 지금 정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혼잡이란 사주 원구에서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성 혼잡이란 사주 원국이라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거를 사주 원국이라죠. 사주 원국에 혼잡이라는 사주 원국에 정제가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편제가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사주 원국에 편제가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제가 오는 경우도 재성 혼잡이라고 합니다. 혼잡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재성 혼잡은 재물의 기운이 혼탁하게 섞여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성이 혼잡되면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금방 빠져나갑니다. 일단 재성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재물과의 인연이 많아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성의 기운이 혼잡되어 있다는 것은 재물을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많이 벌고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재성이 혼잡된 사주나 대운과 세운에서 재성 혼잡을 만나게 되면 관심사가 다양하고 다방면에 두루두루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한두 개만 신경 쓰기도 바쁜데 서너 개, 다섯 개 일을 늘리다가 결국 번 돈을 계속 이어집니다. 번 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은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무리한 사업 확장을 유념하고 관심사를 한 군데로 모으는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일간의 세력이 약할 때의 재성 혼잡은 더욱 좋지 않게 봅니다. 재능과 재물에 나 자신이 희 둘리는 형국이니 재주도 많고 지미도 많아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재물과의 인연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일간의 세력이 강할 때의 재성 혼잡은 운의 흐름에 따라 재물의 향방이 갈립니다. 운의 흐름이 좋은 때는 크게 재물이 들어오지만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벌었던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